무엇보다 사회복지사들은 저임금 고강도 업무에 되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. 이어서 정유철 기자입니다. 방과 후 아이들은 즐겁게 수업에 참여합니다. 사회복지사인 돌봄교사들은 아이들을 가르치기 바쁩니다. 방과 후 아이들을 교육하고 돌봐주는 아동센터, 사회복지 이용시설 중 하나입니다. 그런데 이들에 대한 처우는 사회복지사의 처우 기준인 가이드라인에 적용되지 않습니다. 사회복지 이용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의 월 금액은 160여만 원. 그런데 실제 아동센터의 사회복지사들은 정부로부터 최저임금 기준 130여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. 근무 시간은 8시간. 박사학위로 10년째 지역 아동들의 방과 후 돌봄 일을 하고 있는 임 씨는 급여 문제로 여전히 힘들다고 합니다. 제가 지금 12년 차 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학력까지 얘기한다면 좀 슬프죠. 저는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. 네, 아동센터 종사자들의 학력 수준도 상당하거든요. 그런데 그분들이 실은 최저임금이고요. 제가 12년을 하고 있어도 여전히 130만 원, 127만 원이었습니다. 작년. 그 급여를 받고 있고요. 민간 사회복지사 처우의 열악함은 아동 돌봄센터뿐 아닙니다. 사회복지사 처우의 사각지대 중 가장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 아동 청소년 그룹홈. 아동학대를 받은 아이들의 사회정을 돕는 그룹홈은 미지원 시설일 뿐 아니라 지원을 받기 위해 1년마다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. 24시간 365일을 쉬지 않고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, 지금.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금은 미지원 시설이기 때문에 급여가 약 100만 원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같은 사회복지사인데 같은 업무를 하는데 아동 양육시설에서는 인정이 되고 저희는 아예 안 되는 거죠. 남들은 그렇죠. 왜 그 일을 하려고 하느냐. 근데 저는 아동 청소년들이 좋거든요. 특히 거기서 학대받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회복지 업무를 하는 것도 되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 처우가 조금이라도 좋아지면 좋겠는데 솔직히 모르겠어요. 사각지대 안에 또 다른 사각지대에 저희는 내몰리는 거죠. 사회복지사들을 크게 공무원과 민간사회복지사로 나눈다면 민간사회복지사들의 급여 수준은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70% 이하. 2013년도부터 임의조항으로 보건복지부는 호봉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으나 가이드라인 적용은 사회복지기관마다 다릅니다. 사회복지 종사자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마는 일부 시설들은 그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서 급여를 받는 시설이 일부 있고요. 또 일부는 2015년도랄지 그 가이드라인보다 낮은 수준의 처우를 받는 그런 시설도 있습니다. 더 어려운 곳들은 지역 아동센터랄지 아동 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근무 연수나 또 직위에 크게 구분 없이 보조금 범위 내에서 2명이면 2명, 3명이 인건비를 나눠서 최소한의 급여를 받는 그런 구조에서 일하는 곳들도 있습니다. 모든 문제는 예산 부족이라고 말하는 지자체. 사회복지사들은 스스로 주는 게 기쁘다며 복지를 위해 힘쓰고 있지만 정작 사회복지사 모두가 대가를 받기란 어려운 실태입니다. CNB 뉴스 정유철입니다.